안녕하세요. 스포츠의 가장 뜨거운 이면을 파헤치는 채널 미래의 페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더 깊고 날카로운 진실을 향해 페달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 소중한 지인들과의 영상 공유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 단순한 선수의 거취 문제를 넘어 한 구단의 운명과 철학,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꿈이 걸린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가을, 한국 야구계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사건. 많은 이들이 그 표면적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깊은 이면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은 알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 이글스와 살아있는 전설 손아섭의 짧고도 강렬했던 100일간의 동행, 그리고 그 끝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파열음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잠실의 밤을 적시던 그날, 한쪽 더그아웃에서는 29년 만에 감격스러운 축포가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상을 꿈꾸던 톡수리에 부러진 날갯짓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LG 트윈스 선수들의 우승 행가래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동안 하나 이글스의 더그아웃은 깊은 침묵과 절망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코칭 스태프의 얼굴에는 짙은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모든 환호와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듯한 공간에 한 남자가 홀로 벤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아섭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 텅 빈 눈동자 속에서는 지난 18년간의 치열했던 야구 인생이 흑백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프로 통산 2500안타의 대기록, KBO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황금으로 아로새긴 살아있는 전설. 하지만 그의 손가락에는 단 한 번도 영광의 우승 반지가 끼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영광의 상징인 동시에 평생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주홍글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롯데의 심장에서 NC의 중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기 위해 독수리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하나가 그를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팀의 10년 미래를 담보할지도 모를 신인 1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 원. 구단은 올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 3할 3푼 3리의 맹타를 휘두르며 꺼져가는 타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분투했습니다. 매 경기 안타를 때려냈고 출루할 때마다 더그아웃을 향해 포효하며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18년의 한을 풀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은 팬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결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투혼은 결국 팀의 준우승이라는 2등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상대팀의 우승 세리머니를 망연자실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이번에도 아니구나라는 깊은 체념과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라는 처절한 자책감이 뒤섞인 한편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패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시즌이 끝난 지 불과 하루 만에 KBO는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극적인 시즌을 이끌었던 영웅 손아섭이 FA 즉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로 치부하기에는 그 시기와 상황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우승 청부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합류했던 그가 이제는 언제든 팀을 떠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는 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습니다. 결국 3개월 쓰고 버리는 카드였나? 이럴 거면 지명권은 왜 내줬단 말인가? 우승 실패의 책임을 선수에게 돌리는 것인가? 수많은 의문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섞인 목소리들이 밤새도록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계약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 이글스라는 구단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그 정체성을 묻는 거대한 질문의 서막이었습니다. 3개월 전 미래의 한 조각과 현금을 맞바꿔 현재를 샀던 도박은 과연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하나는 이 100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또 한 번의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뼈아픈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을 모색해야 하는 걸까요? 구단의 공식 발표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계산과 갈등, 그리고 손아섭이라는 이름이 던지는 묵직한 가치? 오늘 저희 미래의 페달은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선 하나 이글스의 깊은 고뇌와 팬들조차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부 사정을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과연 손아섭의 FA 선언은 예정된 이별의 서곡일까요? 아니면 더 큰 꿈을 향한 재결합의 진통일까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야기의 막이 지금 오릅니다. 손아섭의 FA 선언이라는 폭탄이 터지기 불과 100일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뜨거웠던 2025년 여름 하나 이글스의 열기는 대한민국 야구계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는 연일 주황빛 물결로 가득 찼고 팬들의 함성은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만년 꼴찌 후보라는 오명을 벗어던진 톡수리 군단은 마침내 가을의 주인공을 꿈꿀 수 있는 강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귀환으로 완성된 막강 선발진, 차세대 거포 노시환과 해결사 최은성이 버티는 중심 타선, 파이어볼러 문동주를 필두로 한 젊은 피의 눈부신 성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창단 후 25년 만에 우승이라는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신기루가 드디어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의 문턱에 가까워질수록 그 마지막 2%의 부족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팀의 반열에 올랐지만 리그를 지배하는 최강팀의 아우라를 완성하기엔 무언가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팀 공격의 혈맥을 뚫어줄 확실한 천병, 즉 1번 타자의 부재였습니다. 하나의 2025 시즌 상반기는 1번 타자 잔혹사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테이블 세터, 특히 공격의 시작을 알려야 할 리드오프 자리는 끝없이 주인이 바뀌는 회전문과 같았습니다. 빠른 발을 가졌지만 컨택 능력이 부족했던 선수, 출루는 곧잘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과 연결되지 못했던 선수, 장타력을 갖추었지만 1번 타자로서의 참을성이 부족했던 선수, 정은원, 이진영, 최인호 등 수많은 젊은 재능들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그 누구도 감독과 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1번 타자가 출루하지 못하니 KBO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클린업 트리오 노시환 마이너스 최은성 마이너스 안치홍는 주자 없는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경기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니 공격의 흐름은 경기 내내 삐걱거렸습니다. 이는 마치 최고급 슈퍼카에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지만 정작 시동을 걸어줄 점화 플러그가 불량인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는 단순한 타순의 문제를 넘어 팀 전체의 사기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경험의 공백이었습니다. 하나의 더그아웃은 젊음의 패기와 재능으로 넘쳐났지만 포스트 시즌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을 이겨내본 경험을 가진 베테랑은 극소수였습니다. 특히 타선에서 젊은 선수들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의 분위기를 다잡아줄 리더의 존재가 절실했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기록되지 않는 더그아웃의 힘, 즉 베테랑 리더십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 프런트는 이 두 가지 문제, 즉 테이블 세터의 생산력과 베테랑 리더십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트레이드 마감일인 7월 31일이 다가왔고 구단의 고뇌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자정을 불과 4시간 앞둔 시각, KBO 전체를 뒤흔든 한 줄의 속보가 모든 야구팬의 스마트폰을 밝혔습니다. 손아섭, NC 다이노스에서 하나 이글스로 전격 트레이드.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미래의 팀 기둥이 될지도 모르는 신인 1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 원.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구단의 미래 한 조각을 저당 잡고 현재의 우승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출사표였습니다. 팬들은 충격과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래를 너무 쉽게 내주었다고 비판했지만 대다수는 우승을 향한 구단의 절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하필 손아섭이었을까요?
그는 하나가 가진 모든 갈증을 단번에 해소해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KBO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 제조기, 끈질긴 승부와 높은 출루율로 투수의 혼을 빼놓는 악마의 타자, 그리고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우승 반지를 껴보지 못한 간절함의 아이콘. 그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하나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외야 보강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꽉 막힌 공격의 혈관을 뚫어줄 최고의 외과 의사였고 젊은 선수들에게 승리의 DNA를 이식해줄 살아있는 교과서였으며 흔들리는 팀을 하나로 묶어줄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하나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우승 청부사. 그의 어깨에는 개인의 성적을 넘어 한 구단의 25년 묵은 염원과 수많은 팬들의 눈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아섭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신의 야구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뜨거운 도전을 위해 주황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손아섭은 마치 오랫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찰칵 소리를 내며 끼워 맞춰지는 듯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합류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영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적 후 첫 경기 대전 이글스파크의 1번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 그의 등에는 25년 묵은 하나 팬들의 영혼과 기대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첫 스윙부터 증명해 보였습니다. 끈질기게 투수를 물고 늘어지며 풀카운트 승부 끝에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 평범한 땅볼에도 1루까지 전력 질주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투지는 하나의 젊은 선수들에게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손아섭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꽉 막혔던 공격의 혈맥이 뚫리기 시작했고 그의 출루는 곧바로 노시환, 최은성의 득점타로 연결되는 승리 공식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적 후 정규 시즌 동안 그가 기록한 성적은 타율 2할 8푼 1리, 출루율 3할 5푼 1리, 그리고 조정 득점 생산력 WRC 113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리그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성적은 아니었지만 하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꾸준하고 안정적인 1번 타자의 역할을 100% 이상 수행했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특히 WRC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그가 리그 평균 이상의 타자로서 팀 공격에 확실한 플러스 기여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이 차가운 숫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록지에 나타나지 않는 그의 경험과 리더십이었습니다. 문현빈, 김태형과 같은 젊은 야수들은 선배님이 경기 전 상대 투수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가 야구 선수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는 더그아웃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엄격한 리더이자 부진에 빠진 후배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주는 따뜻한 형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의 정점은 가을 야구,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 폭발했습니다. 18년 프로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꿈의 무대. 그는 마치 야구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리즈 5경기 내내 안타를 기록하며 3할 3푼 3리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분수령이었던 4차전, 3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공격의 선봉에 섰던 모습은 백미였습니다.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간 그가 더그아웃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고 포효하는 장면은 패배의 그림자에 젖어있던 팀 분위기를 단숨에 깨우는 각성제와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손아섭에게 바랐던 모습이다. 그가 왔으니 이번엔 진짜 다르다. 라는 믿음이 이글스파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승 청부사이자 하나의 구세주였습니다. 하지만 영웅 서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때로 가장 잔혹한 비극으로 장식되기도 합니다. 운명의 한국 시리즈 5차전 8회 말.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흘러갔고 하나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1사 만루. 타석에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던 손아섭이 들어섰습니다. 잠실구장을 가득 메운 수만 관중의 숨소리마저 멎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안타 하나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고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상황.
18년 무관의 한을 풀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왔고 손아섭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땅.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준비를 하던 찰나 공은 야속하게도 유격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유격수 -1루수 -1루수로 이어지는 군더더기 없는 병살타. 한순간에 천금 같은 기회는 물거품이 되었고 이닝은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주자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더그아웃으로 향하는 손아섭의 뒷모습, 그리고 원정석을 가득 메웠던 주황색 물결 위로 내려앉은 깊은 정적. 그 장면 하나가 손아섭의 100일간의 동행을 규정하는 상징처럼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못해주는 건 여전하네. 우승 청부사가 아니라 무관 청부사. 라는 조롱 섞인 댓글이 그의 이름을 뒤덮었습니다. 4차전의 영웅은 불과 하루 만에 5차전의 역적으로 전락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그 병살타 하나가 패배의 모든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야구는 팀 스포츠이며 우승은 한 선수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맡은 1번 타자로서의 역할, 팀의 분위기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어쩌면 역사 속에 그의 2025년은 결국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터져나온 통산의 병살타로 기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증명과 오명. 그의 짧고도 강렬했던 100일은 그렇게 극명한 명암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날아든 손아섭의 FA 선언은 한화 이글스 팬덤과 프런트를 또 다른 전쟁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재계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 만약 시장에 나간다면 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팀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라는 복잡한 셈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중심에는 KBO FA 제도의 독특한 규정, 바로 FA 등급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아섭은 이번 FA 시장에서 C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FA 등급제는 선수의 연봉과 나이를 기준으로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 이적 시 발생하는 보상 규모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어등급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거액의 보상금 전년도 연봉의 200%가 함께 20인 보호선수 외 1명의 보상선수를 내주거나 혹은 보상선수 없이 연봉의 3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구단 입장에서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입니다. B등급은 보상 규모가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조건입니다. 하지만 C등급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 35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 등급의 선수를 영입할 경우 원소속 팀에 지급해야 할 보상선수나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선수와 합의한 연봉과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계약 선수인 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아섭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 그는 단순한 베테랑 타자가 아니라 보상 없는 특급 매물이라는 황금 딱지를 달고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인 보상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이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범위를 폭발적으로 넓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장 우승을 노리는 상위권 팀들부터 중위권 도약을 꿈꾸는 팀, 심지어 리빌딩 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줄 베테랑 리더가 필요한 하위권 팀들까지 거의 모든 구단이 손아섭 영입 전에 뛰어들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올 시즌 아쉽게 가을 야구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확실한 1번 타자만 보강된다면 단숨에 우승 후보로 뛰어오를 수 있는 팀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팀에게 손아섭은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최고의 카드입니다. 보호선수 출혈 없이 즉시 전력감 리드오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리빌딩을 선언했지만 젊은 타자들이 경험 부족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도 손아섭은 매력적입니다. 그의 성실한 훈련 태도와 경기 준비 과정은
그 어떤 베테랑 코치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망주들의 성장을 이끌어주면서 타선의 중심까지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을 아무런 데가 없이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구단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손아섭의 시장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 구단이 경쟁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들면 그의 연봉과 계약 조건은 하나 이글스가 예상했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과거 C등급 FA 선수들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대박 계약을 터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2021 시즌 종료 후 C등급으로 풀렸던 베테랑 외야수 김현수는 LG 트윈스와 42년 최대 115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와 수비 범위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보상 없는 리더형 타자라는 희소성은 그 모든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손아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30대 후반의 나이와 제한적인 수비 능력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KBO 통산 최다 안타 기록에 빛나는 그의 컨택 능력과 검증된 리더십 그리고 보상 없음이라는 메리트는 그를 이번 FA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한화 이글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손아섭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구단과의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 하고 이는 예상보다 훨씬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를 놓아준다면 전력 손실은 물론이고 불과 3개월 전 미래 자원까지 내주며 단행했던 트레이드가 완벽한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손아섭이 가진 FA C등급이라는 자격은 이제 그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이자 한화 이글스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태풍의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전화벨 소리가 KBO의 모든 단장실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아섭의 FA 선언이라는 돌멩이는 한화 이글스라는 거대한 호수에 던져져 끝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단 내부의 격렬한 토론과 맞물려 팬들의 목소리 또한 잔류와 결별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함성으로 나뉘어 대전의 하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야구 관련 게시판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아섭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차갑고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손아섭을 놓치는 것은 단순히 베테랑 타자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우승을 향한 길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한화 이글스의 고질병이었던 1번 타자 부재라는 악몽의 재현 가능성입니다. 손아섭이 합류하기 전 2025 시즌 상반기의 한화 타선은 마치 머리가 없는 거대한 용과 같았습니다. 강력한 몸통 클린업 트리오가 날카로운 꼬리아위 타선을 가졌음에도 공격의 시작을 알려야 할 머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화의 1번 타자 출루율은 리그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이는 팀 전체 공격의 비효율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노시환과 최은성이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주자가 없는 텅 빈 베이스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팬들의 탄식은 깊어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난 존재가 손아섭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타를 치는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수의 공 하나하나에 끈질기게 파고들어 투구수를 늘렸고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기어코 공을 커트해내며 살아나갔습니다. 그의 출루는 단순한 1루 진루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상대 내야진을 긴장시키고 다음 타자에게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실제로 손아섭 합류 이후 한화의 팀 특점 루트는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손아섭 출루 페라자, 진루타 노시환 희생플라이와 같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효율적인 득점 공식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출루가 곧 득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한화가 정규 시즌 막판까지 순위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잔류를 주장하는 팬들은 묻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작동하는 공격의 심장을 대체할 자원도 없이 우리 손으로 떼어내야 하는가? 그들에게 손아섭 없는 1번 타선은 엔진 없는 페라리이자 다시 과거의 악몽으로 회귀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그의 리더십과 존재감입니다. 하나 이글스는 수년간 리빌딩 과정을 거치며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다수 수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이기는 법을 아는 선배, 가을 야구라는 거대한 무대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전수해줄 정신적 치주가 부족했습니다. 손아섭은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 4시간 전 가장 먼저 야구장에 나와 개인 훈련을 시작하는 모습, 상대 투수의 모든 구종과 볼 배합을 빼곡히 분석한 노트,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식단 관리 등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살아있는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젊은 야수 문현빈이 언론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손아섭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섭 선배님은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힘들어할 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과정만 믿어라. 과정이 완벽하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아섭 효과의 본질입니다. 그는 단순한 동료 선수가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이자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전략적 판단이 그의 잔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손아섭은 보상금이 없는 C등급 FA입니다. 만약 다른 팀에서 이 정도 클래스의 리드오프와 베테랑 리더를 영입하려면 최소한 1라운드급 유망주와 수십억의 현금을 출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오직 손아섭과의 연봉 계약만으로 이 모든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신인 지명권까지 내주며 그를 데려온 상황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최악의 의사결정입니다. 우승 재도전을 원하는 하나에게 손아섭과의 재계약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심지어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팬들의 외침은 그래서 더욱 절박합니다. 우리가 지명권까지 쓰면서 데려온 것은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우승을 향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달라. 하지만 이 뜨거운 열망의 함성 아래에는 그보다 더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손아섭을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그의 헌신과 투혼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 이글스라는 팀의 더 먼 미래를 위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팬심에 기댄 낭만적인 동행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와 현실적인 구단 운영의 관점에서 이별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들에게 손아섭은 한때 척진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던 위대한 전함과 같지만 이제는 노쇠하여 수리 비용 연봉은 많이 들고 기동력 수비은 현저히 떨어진 항구에 정박시켜야 할 때가 온 존재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은 손아섭의 수비 능력을 향합니다. 현대 야구에서 반쪽짜리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손아섭은 이적 후 거의 모든 경기에 지명타자로 출전했습니다. 어쩌다 외야 수비에 나서는 날이면 팬들은 안타가 터질 때마다 그의 발과 어깨를 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의 다리는 예전처럼 넓은 범위를 책임질 수 없었고 평범한 뜬공이 장타가 되고 단타로 막을 수 있었던 타구가 이루타로 둔갑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지명타자 슬롯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로스터의 경직성입니다. 하나에는 최은성, 노시환과 같이 타격의 강점이 있지만 수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베테랑 타자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손아섭이 지명타자로 고정되면 이들은 체력 안빼 없이 매일같이 수비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부상 위험을 높이고 시즌 후반기 체력 저하로 인한 타격 슬럼프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결별판은 묻습니다. 한 명의 선수를 위해 팀 전체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전략인가? 두 번째는 나이와 장기 계약이라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손아섭은 이제 만 37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30대 후반은 기량 하락이 점진적으로 오는 시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처럼 찾아오는 에이징 커브의 급강하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리그 평균 이상의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2년 혹은 3년의 FA 계약 기간 동안 그 기량이 유지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 2년 차부터 급격한 기량 저하가 찾아온다면 그는 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고액 연봉만 받아가는 먹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구단이 베테랑의 마지막 불꽃에 대한 믿음으로 장기 계약을 안겨주었다가 몇 년간의 암흑기를 겪었던 사례는 KBO 역사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팀의 미래와 세대 교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팜퓨처즈 리그에는 재능 있는 젊은 외야수들이 1군의 부름을 기다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아섭이 외야 한 자리와 지명타자 슬롯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이 어린 톡수리들은 날갯짓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2군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하며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아섭과의 재계약은 당장의 1승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5년, 10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한화 이글스는 어떤 팀이 되고 싶은가? 3개월짜리 윈나우 도박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기 위한 세대 교체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아섭과의 이별은 그 아프고도 단호한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손아섭이라는 이름은 한 명의 야구 선수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화 이글스라는 구단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미래를 향한 2개의 갈림길을 상징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를 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선수단 구성의 문제를 아득히 뛰어넘어 구단의 정체성과 철학을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 앞에 선 것입니다. 지금 한화 이글스의 프런트 오피스, 그 중에서도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핵심 수뇌부의 회의실은 KBO에서 가장 뜨겁고도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윈나우 즉시 우승라는 뜨거운 심장과 리빌딩 재건이라는 차가운 이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격렬한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눈앞에 확실한 성공 손아섭의 잔류를 위해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 젊은 선수의 성장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이 딜레마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단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 결정은 앞으로 수년간 한화 이글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숨죽여 구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과연 톡수리 군단을 영광의 시대로 이끌지 아니면 또 다른 기나긴 암흑기로 밀어넣을지 이제 그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복잡한 드라마의 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스포츠 구단 운영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윈나우 전략은 팬들에게 짜릿한 희망을 주지만 실패했을 경우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거셉니다. 반면 기나긴 리빌딩은 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만 성공했을 경우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강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2가지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 이글스는 손아섭 트레이드를 통해 이미 미래 자원을 현재로 끌어다 썼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리빌딩을 외치는 것은 자기 모순일 수 있으며 잔류를 선택하자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딜레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플랜 B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구단이 손아섭을 대체할 명확한 대안과 젊은 선수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한 이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단지 미래라는 막연한 구호 아래 그를 포기한다면 이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은 구단이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화 이글스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앞의 우승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손아섭과 동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뼈아픈 실패를 인정하고 팀의 미래를 위해 그를 보내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미래의 페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스포츠 세계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페달을 밟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